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자,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저녁 경기는 아까 낮에 분석을 다 해서 이미 뭐 경기 시작도 하고 그랬고, 자, 해외 축구 분석은 다 했거든요. 근데 아직 조합을 두 경기를 갈지 세 경기를 갈지 배당을 조금 더 늘려서 가느냐 그것만 고민 중이라, 그것만 아니면은 뭐 정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오늘 무승부 보는 게 좀 있어서 무승부 조합을 또 가야 될지 그게 고민 중이라 어쨌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세르하고 브레스트 먼저 좀 보자면, 요거 지금 보니까 흐름 자체는 브레스트가 맞거든요. 왜냐면 이 오세르가 실점도 많고, 그리고 뭐 브레스트가 원정에서 이제 두 경기 다 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제 결장도 크게 없고, 둘 다 이제 큰 결장은 없고, 상성에서 브레스트가 좋다. 보니까 브레스트가 아마 최근에 4연승은 아니고 4승 1무구나. 최근 오세르 상대로 4승 1무. 그래서 상성에서는 뭐 오세르가 홈에서도 브레스트 상대로 많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성만 보면은 뭐 오세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나마 이제 오세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게, 오세르가 승격 팀인데, 그래도 득점력, 지난번 이제 몽펠 원정에서 두 골, 모나코전은 무득점 하긴 했지만 첫 경기 일단 니스전에서 홈 두 골, 딱 두 경기를 했거든요. 모나코전 무득점. 근데 이제 몽펠 원정에서 어쨌든 득점을 했기 때문에 언더 경기는 오세르가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다 이제 본인들이 실점을 많이 하든 득점을 그래도 좀 하든 해서, 이 브레스트가 그래도 이 홈에서 연승하고 이 챔스도 병행하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담 있을 수 있죠. 지난번 홈에서 틀로즈 경기를 하긴 했지만 그 텀이 이틀밖에 안 돼서 뭐 그런 부분까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원정 갔다 온 게 아니고 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원정 간 것보다는 일정은 조금 빠듯해 보이지만 어, 홈이라 어, 그나마 홈이라서 다행. 두 경기 다 홈이었습니다. 챔스도 홈, 리그도 홈. 그래서 일단 원정을 가는데, 브레스트가 아직 원정 승이 없고 2패입니다. 2패. 랑스한테 지고 파리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스트도 보면은 실점을 할 때라든가 뭐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무실점 경기가 뭐 생테하고 이제 툴루즈 상대로 있긴 했지만 그건 홈이었고, 오세르 원정은 무실점으로 막긴 좀 힘들지 않나, 일정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세르가 모나코전 이어서 이제 몽펠리에전까지 골을 못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몽펠리에전도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홈에서 니스도 때려잡았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다득점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승패 예측하기가 조금 빡세다. 배당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반인데 하면은 뭐 물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저는 오버라 봐요. 왜냐면 오세르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브레스트 다음 또 짤제브로크 원정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점 사이드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헤라클레스하고 헤이렌베인. 자, 두 팀의 일단 흐름. 자, 그 헤이렌베인이 그 아까 그 분석할 때 보니까 상성에서 헤라클레스한테 나름 최근에 좀 많이 좋더라고요. 그냥 대충 봐도 상대 전적 헤라클레스 상대로 4승 1무입니다. 4승 1무. 헤이렌 우세입니다. 우세. 최근에 4연승 중입니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헤이렌베인하고 홈 기준으로 봤을 때 반반 치거든요. 근데 헤라가 이제 홈에서도 연패 중입니다. 헤이렌 상대로. 그래서 상성에서는 일단 헤이렌베인이 좋다. 최근 전적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은데 일단 그 원정의 헤이렌베인은 안 좋습니다. 이걸 뭐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헤이렌 홈 무패 원정 무승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뭐 지난번 흐로닝언 퇴장도 있었고 해서 이제 2대1로 이겼고 브레다도 4대0 뭐 위트레흐트 비겼지만 원정에서 일단 알크마르한테 9골 먹힌 적이 있고 트벤테 그리고 아약스까지 물론 다 강팀들이긴 했어요. 3전 전패긴 하지만 상대가 워낙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헤라클레스는 이 무승이었다가 지난번 이제 첫 승을 했는데 상성에서도 좀 밀리고 헤라클레스가 그 전 경기들을 보면은 뭐 PSV전 선제골도 있긴 했지만 결국엔 후반 이제 뒷심 부족으로 3골 먹히고 득점력 보면은 한 골이 전부였어요. 한 골. 그러니까 네이메언 원정이 최다 득점 2골. 그 전에는 무득점 경기가 3경기. 나머지는 한 골씩 넣었기 때문에 지금의 헤이렌베인 물론 홈보다는 원정에서 아주 이제 전적이 말이 안 되지만 붙었던 팀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아약스. 그래서 원정에서 승리가 없지만 헤이렌이 붙었던 팀들이 강했다. 아약스, 알크마르, 트벤테.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헤라클레스의 득점력과 최근에 이제 상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비길 가능성 높다. 웬만하면 무승부 안 보려 했거든요. 근데 헤이렌베인이 만약에 상성에서도 밀렸다 헤라클레스한테 그리고 원정에서 붙었던 팀 뭐 알크마르 뭐 9실점 빼고 그 상대가 트벤테나 아약스가 아니고 조금 더 낮은 팀들의 팀이었다 그러면 아마 헤라클레스 프렌 쪽으로 봤을 텐데 그러기에는 상성도 안 밀리고 상대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득점력으로는 비길 가능성 높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가능성 보고 이게 언더는 생각 못했는데 언더가 배상이 높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무가면 잘 안 되니까 언더로 살짝 접근을 왜냐면 이제 뭐 헤라클레스가 1대0으로 이기든 오버만 안 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무승부만 봤었는데 언더 배당이 가볼만 한데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하고 보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하고 보험은 뭐 당연히 도르트문트 승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번 주부터 지금 오늘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아시겠지만 도르트문트
일반승, 뭐 AC 밀란 일반승, 뭐 파리 일반승, 어, 이렇게 가야 되냐? 오늘 진짜 갈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3개 가면은 2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1.5 이하는 잘 쳐다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예. 어제 좀 아쉽잖아요. 어저께 프랑크가 일반승 했으면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 주력이 10배였는데 뭐 페네르바치하고 리옹은 원래 이제 1.5가 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토트넘하고 프랑크가 배당이 안 나와요. 1.5 이상이. 그래서 토트넘도 2마인을 갔던 거고 프랑크도 1마인을 갔는데 3대1에서 비기는 바람에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뭐 결과론 저기라 어쨌든. 그래서 배당 얘기를 잠깐 했는데, 도르트문트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도르트문트. 물론 이제 홈에서 이길 확률 높죠. 왜냐, 보험이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슈투트 원정에서 5대1로 이제 대패를 해가지고 뭐 실점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유일한 첫 패배였어요, 도르트문트. 그리고 홈에서 하이덴하임한테도 2실점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보험 상대로. 뭐 보험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덴하임보다 뭐 득점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보험이 아직 승리가 없죠. 뭐 상성에서도 도르트문트한테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도르트문트의 승리 보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최근의 전적은 연승 중이긴 한데 22년도에 한번 홈에서 3대4로 진 적이 있거든요, 보험한테. 예. 그거 말고는 최근에 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문트는 어쨌든 일정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뭐 어디냐, 클럽 브리에 상대로 이제 원정 가서 3대0으로 이겼지만 뭐 다음 경기 또 홈에서 셀틱하고도 해야 되고, 일정이 선수들한테 힘들다. 지금 뭐 선수들 뭐 한두 명씩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일정 더 빡세져 가지고, 안 그래도 빡센 일정에 이게 그 챔스랑 이 유로파 이거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봅니다. 경기가 안 열릴 수도 있다 봐요. 저 진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이야 뭐 어거지로 막 하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봅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정이.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없어. 왜냐, A매치도 뛰어야 되고 뭐 네이션스에 뭐 월드컵 예선에 그러니까 선수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빡센데, 어쨌든 우리는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래도 이제 더 장기적으로 보려면 어느 정도 휴식 그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 정도로 빡센 건 아닌데, 일단 홈이고 보험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득점력이 높진 않아요, 보험이. 프라이 원정에서도 이제 결국엔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을 당했고, 라이프치히전 그나마 한 골로 선방한 거. 근데 그때도 보시면 라이프치히가 뭐 한 골밖에 못 넣긴 했지만 잠깐만요. 그때 한번 볼까요? 퇴장이 후반 막판에 당한 거구나. 이러면 뭐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슈팅도 거의 반반 느낌으로 치고. 근데 도르트문트가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승, 마헨 이 기준을 봤을 때 일반승은 당연히 메리트 없고, 마헨을 가자니 뭔가 좀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마헨이. 그러니까 뭔가 한 골 차로 이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저득점 본다.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단 저득점 나오려면 보험이 골을 넣으면 안 돼요. 도르트문트가 뭐 4골 5골 넣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도르트문트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좀
예측하거든요. 뭐 1대0, 2대0 이 정도 아니면 보험이 한 골이라도 먼저 넣었을 경우에는 뭐 2대1 승리. 그래서 저는 언더 쪽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배당 노릴 거면 차라리 핸디무가 됐든 고배당 핸디무나 이핸디무. 근데 저는 이핸디무를 못 노립니다. 뭐 노릴 수도 있죠. 2대0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근데 3대1 스코어가 나면 오버가 나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AC 밀란하고 레체. 지금 밀란이 인테르 원정도 잡고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번 이제 베네치아전 홈 4대0 대승 이후 인테르전까지 물론 중간에 챔스가 있긴 합니다만 리그만 봤을 때 해서 레체가 지난번에 다 이겼던 경기를 놓쳤죠. 왜냐면 뭐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 레체 승을 가신 분들은 안타까웠을 거고 무승부 가신 분들은 아주 소리를 쳤을 겁니다. 왜냐면 레체가 지난번 2대0에서 추가 시간에만 2골 먹혀서 비김.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토리노 경기를 몇 번씩 얘기하는데 토리노 원정 가서 압도했습니다. 압도. 토리노가 무패 팀이었는데 홈에서 딱 슈팅이 3개밖에 없었어요. 레체는 10개가 넘었고. 그래서 그 전에 칼리알리전 뭐 이긴 것도 있긴 하지만 파르마 정도면은 그때 파르마가 뭔가 부상이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홈에서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로 졌었나? 아무튼 그 퇴장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레체가 이기겠거니 했지만 결국엔 이길 뻔 했죠. 이길 뻔 했는데 결국엔 졌는데 레체가 지난번 또 이탈리아 컵에서 사스올로 2부 팀한테 졌습니다. 사스올로 친숙하죠. 사스올로한테 졌기 때문에 물론 사스올로가 지난 1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완전 2부라고 또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홈에서마저 이제 그 사스올로한테 진 거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물론 리그에서는 3경기 무패긴 해요. 칼리알리, 토리노, 파르마. 근데 상대를 잘못 만났죠. 무패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밀란이 너무 빡세다. 그리고 인테르 이겨서 흐름까지 좋고 뭐 밀란 입장에서도 리버풀하고의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레버쿠젠 원정 신경 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코앞의 경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홈인 만큼 그 리그 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베네치아전을 이기면서 첫 승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연승이라 순위를 더 치고 올리려면은 그 레체 정도는 그냥 눌러줘야 된다 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AC 밀란 입장에서는. 물론 토리노가 1위네 생각해 보니까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입니다. 레체는 다른 팀이면 좀 비벼볼 만한데 글쎄요, 그 토리노 원정처럼 AC 밀란한테 슈팅을 압도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AC 밀란이 물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뭐 모라타라든가 오카포, 그리고 베나세르는 여전히 이제 부상 중이고 한데 그에 반면에 레체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닙니다. 레체 퇴장이 있었죠. 그래서 수비 한 명이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홈인데 밀란의 이제 승은 확실해 보이고 고배당 마엔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엔까지는 물론 베네치아전처럼 4대0 완승을 거둘 수도 있긴 한데 레체의 최근 리그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3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인테리한테도 원정에서 2골밖에 안 줬습니다. 첫 경기 아탈란타가 조금 이상했던 거지. 어쨌든 3골은 AC 밀란 입장에서도 빡셀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골만 넣으면 4골 넣어야 돼서 일단 마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버는 레체의 득점력 때문에 좀 건너뛸게요.
그다음 플리머스 대 루턴타운. 자,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챔피언십 나랑 좀 안 맞는다, 뭐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플리머스하고 루턴타운 보니까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루턴타운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순위를 보면은 뭐 딱 2점 차밖에 안 나고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전기포 부상이지만 뭐 서브가 뛰고 있고, 루턴타운도 이제 수비 쪽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상성에서 루턴이 좋습니다. 상성에서는 루턴이 좋고, 왜냐면 최근 홈 기준으로 보든 홈 원정으로 보든, 근데 전적들이 오래됐어요. 한 5년 전이라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참고는 해야 되지만 뭐 너무 뭐 상성만 갖고 생각하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적들이 오래돼서. 그리고 루턴타운이 최근 그 셰필드 웬즈하고의 홈 경기에서 역전승, 그러면서 2연승 중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뭐 번니한테 4골 먹히고, 홈에서도 퀸즈파크한테 이제 선제골 넣고 치고. 근데 이제 미럴하고 셰필드 웬즈. 근데 셰필드 웬즈도 사실 이 루턴타운이 이제 그 퇴장 이후에 그 뭐지, PK랑 그 끝나기 한 좀 전에 이제 추가골을 넣어서 이긴 거지, 사실 퇴장이 없었으면 이겼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플리머스는 썬더랜드도 홈에서 잡고, 왜냐면 그때 썬더랜드 진짜 잘 나갔을 때였거든요. 선제골 내주고 3대2로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미치전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입니다. 아쉬운. 이게 0대0으로 전반은 비겼고, 결국엔 이 후반에 한 골 먹히면서 졌는데, 점유율이나 슈팅, 뭐 유효 슈팅 거의 비슷했어요. 이 정도면은 루턴타운이 지난번에 이제 퇴장 이후에 그런 운이 좀 따른 것도 있고, 원정에서는 루턴타운이 아직 패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구나, 1패가 있구나. 그 프레스턴. 프레스턴은 못 봤네. 그래도 뭐 1승 1무 1패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브로미치전까지 좀 선전을 했던 거 생각하면 플리머스도 홈에서 쉽게 지진 않거든요. 뭐 스토크한테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요거는 그래도 홈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홈팀 사이드로 보는 게 좋아 보인다. 왜냐면 풀엠 받았거든요, 플리머스가. 그래서 이 챔피언십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확률 높은 쪽으로 그냥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상승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그러는 와중에 가와사키가 벌써 2골을 넣었네? 빠르기도 하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 경기 간 조합은 가와사키 승이랑 포항 승, 뭐 대전 프렌. 대전은 배당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배당은 일부러 안 가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오버 언더를 갔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가와사키가 2골 넣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포항이랑 대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전 원래는 대전 프렌이 좀 불안해서 빼서 이제 한 3.3배만 가려 했는데, 그래도 상대 전적도 울산한테 최근에 좋고 해서 이제 데려가긴 했지만,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폴리머스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오세르, 헤라, 도르투, AC, 플리머스, 이제 바야돌리드, 마요르카. 바야돌리드, 마요르카. 그리고 내일은 한 번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하려면은 늦고, 그 전에 이미 조합 다 짜고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낮 경기는 그냥 저녁 경기도
그냥 메모장 안 쓰고 그냥 멘트로만 그냥 날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고, 조합도 아마 저녁 낮 경기 조합이랑 해축 조합이 같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 경기는 조합을 거의 안 가는 걸로, 고배당을 노리든지 해서, 다음날 아침에 또 미축도 있더라고요. 이게 경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긴 합니다. 자, 바이오돌리드하고 마요르카 갈게요. 마요르카 지난번 이길 줄 몰랐다. 왜냐면 지금 아마 무리키하고 그 일본 선수 아직 부상일 거예요. 베티스 원정이었어. 베티스가 또 뭐 홈에서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도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마요르카, 저 바야돌리드, 홈 무패, 1승 2무. 마요르카는 원정 무패는 아니지만 2승 1패로 성적이 좋고, 뭐 바야돌리드도 수비 쪽에 부상이 있긴 합니다. 이제 뭐 최근에 못 나온 건 아니고 한 4경기째부터 못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요르카 마요르카 주전 공격수 무리키, 그리고 이제 일본 선수 아쿠마도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수비 쪽에 한 명도 부상. 그래서 부상으로만 못 나오는 선수가 3명 됩니다. 이러면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래서 또 무리키의 이제 입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베티스 원정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축구는 모른다. 그래서 이겼더라고요. 이겨도 이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선제골 먼저 먹히고, 슈팅도 밀렸습니다. 점유율도 밀렸고, 유효 슈팅만 같았을 뿐. 운이 따라준 거죠. 그래서 마요르카가 지금 연승 중인데, 과연 바야돌리드 상대로 3연승 할 수 있느냐. 원정도 연승 중이고, 원래 마요르카는 홈에서 잘하고 원정 약했는데 지금 초반에는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바야돌리드 지난번 세비야전 지면서 에스파뇰전 승리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득점력도 여전히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모든 경기 통틀어서. 그래서 마요르카의 결장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 베티스전 승리, 그리고 바야돌리드도 홈 무패지만 1득 이상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서로 좀 박빙의 승부를 예상합니다.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언더 봐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언더가 배당이 1.34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2나 이런 것보다는 너무 적긴 하지만 굳이 답이 안 나온다 하면은 가봄직도 할 만한 경기지 않을까. 왜냐, 바야돌리드 득점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오버가 날려면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 바야돌리드 한 골 넣고 상대가 이겨야 됩니다. 상대가 이기려면 당연히 2골 넣어야 되죠. 그 베티스 전처럼 뭐 극장골을 넣든 마요르카가. 근데 바야돌리드 보면은 홈에서 에스파뇰, 레가네스, 소시 3경기 다 무실점이었어가지고, 마요르카가 뭐 지난번에는 어찌어찌 이겼는데, 아무리 2부에서 승격한 뭐 바야돌리드지만 원래 홈에서 잘 안 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땐 비길 가능성 높다. 이것도 비길 가능성 높습니다. 웬만하면 무승부 안 보려고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어디냐, 그 헤라클레스하고는 다르죠. 헤라클레스는 언더 배당이라도 좋았는데 여기 언더 배당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대비 만약에 뭐 몇 경기 안 골라간다면 가기 좀 빡세고, 뭐 다폴드에 데려갈 거면 한번 데려가 봄직하다. 1.34라도 배당이 그 높여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파리 대
스타드렌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멘트도 어디 이거 적어놔야겠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힘들다 힘들어. 자 이렇게 적어놔둘게요. 자 파리하고 스타드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배당도 적어요. 파리가 일단 리그에서 보면은 물론 최근에 득점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리그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리 경기는 오버였죠. 근데 이제 지로나전 1대0 승리 이후 뭐 랭스전 1대1 원정이라 가능했다 봅니다. 근데 뭐 릴이나 르하브르 상대로 4골 넣은 게 잘한 거지. 원래 파리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원정이 좀 힘들긴 했어요. 실점도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 리오넬 메시 있을 때도 실점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은바페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래서 파리가 여전히 홈에서 3연승 중이고 뭐 스타드렌 상대로 다 좋긴 하나 최근 상성에서 압도하지는 못한다. 파리가 지금 홈에서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20년도 이후에 3승 1무 1패로 유리하긴 하지만 뭐 연속적으로 이긴다거나 그런 사이즈도 아니고 최근 5경기로만 보더라도 2승 1무 2패로 반반입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뭐 그렇다 할 뭐 압도한다 요런 느낌은 아닙니다. 요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스타드렌 원정 무승 2연패 중 홈에서는 무패 2승 1무 그러니까 홈과 원정이 완전히 갈리고 뭐 스타드렌은 예전에도 알다시피 홈에서 강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생각보다 홈에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 출발은 좋긴 합니다. 어쨌든 홈 성적들은. 근데 원정은 살짝 좀 불안해요. 뭐 골을 못 넣는 건 아닌데. 근데 파리도 스타드렌 상대로 뭐 압도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최근에 보여준 이제 그 리그에서의 득점과 그리고 무실점 경기가 몽펠리에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점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스타드렌도 이제 약한 팀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반승을 보긴 하지만 배당 대비 너무 메리트가 없고 파리도 보면은 일단 돈나룸마 키퍼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고 있고 뭐 누노 멘데스 그리고 비티냐 그리고 아센시오 두에 결장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곳곳에 나오다가 이제 못 나오는 선수들 아예 이제 애초에 빠진 선수들은 이제 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스타드레는 딱히 없습니다. 뭐 명단 제외된 선수 뭐 몇 명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파리가 손해다. 그리고 파리는 아시다시피 오늘 경기 이후에 아스날 원정을 떠납니다. 파리는 이제 아스날 원정 다음 경기 해서 뭐 이 조금 여유롭게 이제 리드하고 있다면은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뭐 3대0 4대0으로 이기긴 좀 힘들다. 그래서 뭐 2 마인 3.5 그 마인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1대0 2대0만 하더라도 그걸 지킬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뭐 마인 쪽 일반승도 지금 애매한 마당에 마인 쪽은 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뭐 언더로 배당이 빠지는데 스타드렌이 그래도 골은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럼 파리가 골을 과연 그 초반처럼 많이 넣어주느냐 있는데 뭐 르하브르 4골, 몽펠리에 6골, 그리고 뭐 브레스트 3골, 릴 3골. 근데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일정도 좀 빠듯하고 스타드렌도 근데 스타드렌이 원정에서 홈이면 모르겠는데 랭스 2골, 뭐 스트라스부르한테 이제 3골씩 먹혔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는 파리 그 선수들 봤을 때 뭐 콜로무아니, 덴벨레,
뭐 바르콜라, 뭐 이강인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배당 대비 오버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러니까 8위 일반승은 보지만 뭔가 마행 가기에는 조금 빡세 보인다. 배당도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1점 거의 9 가까이 되니까. 근데 8위 마행 갈래, AC 밀란 마행 갈래 하면 전 AC 밀란 마행. 상대가 상대인인 만큼 상대하는 레체보다는 AC 밀란이 상대하는 레체보다는 8위가 상대하는 스타드렌이 강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승 보고 오버를 보는데 이 고배당을 갈 때는 저는 차라리 핸디무나 이핸디무 둘 중에 하나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르 경기부터 8위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바로 내일 경기가 워낙 많아서 오늘부터 조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는 건 그냥 건너뛰고 좀 짚어봐야 할 경기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경기가 너무 많더라고. 해외 축구도 너무 많고 내일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해서 좀 해외 축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방송 키기 전에 조합을 끝내서 이제 아니구나. 방송 끝나고 조합을 보내드렸는데 저녁 경기 요거는 조합을 짤까 하다가 그냥 방송 먼저 하고 조합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보통 방송 키기 전에 다 조합을 보내는데 오늘은 진짜 갈 게 없단 말이죠. 배당들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래서 고배당 위주로만 갈지 그래도 주력 하나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뭐 주력을 가려면 제일 좋아 보이는 건 AC 밀란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과연 짝으로 데려갈 만한 게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지금 2경기 정도는 생각해 뒀는데 2경기 하면 한 3배 좀 넘기 때문에 배당을 좀 더 늘리려면 결국엔 하나를 뭘 갖고 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합을 해서 마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마 오전 아침 일찍이 될 수도 있고 뭐 낮이 될 수도 있는데 공지할게요. 오면 한 번에 할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뭐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은 뭐 질차를 해뒀다가 방송이 키면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